재미있는 사람이 인기가 많은 건 당연한 이치죠.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요. 기분이 좋으니까 웃음이 나고요. 별일도 아닌데 재밌고요. 그래서 우리는 참 본능적으로 재밌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어떤 주제로 어떻게 말을 해야 재밌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? 남들을 웃기는 거에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. 성대모사나 상황극 이런 건 기본이고요. 그냥 개그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남달라요. 근데 개그, 드립, 애써서 하는 게 재밌는 대화의 전부가 아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도 똑같습니다. 무언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대화할 때 이 세 가지만 하지 말아보세요. 그러면 여러분들도 재밌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재미없고 피곤한 대화를 만드는 세 가지 유형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유형에 따른 대처법까지 차례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집착형, 그리고 부담형, 공포형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.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집착형은 어떤 유형이냐면요.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내 대답, 내 반응에 정답을 매 순간 찾는 유형입니다.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했어요. 그러면 그 대답에 대한 내 그냥 진짜 생각, 떠오르는 생각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번 포장을 하는 거예요. 어떻게 말하면 센스 있을지, 어떻게 말하면 상대방에게 맞는 대답을 할지. 이게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. 이 대화의 맥락에 집중을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가장 큰 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. 가식적으로까지 생각을 안 하더라도 이 사람 뭔가 좀 형식적으로 나를 대하는데?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. 신경과학에서는 이걸 거울세포 이론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더라고요. 우리에게는 모두 거울세포가 있어서 상대방의 미묘한 표정 변화나 반응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상태가 나한테 전이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내가 대화를 할 때 편안하게 내 마음을, 내 생각을 말하지 못하면 상대방도 뭔가 나의 불편함을 느끼고 그걸 똑같이 어색하게 느낀다는 거예요. 당연히 대화도 재미없어지는 거죠. 왜냐하면 이 사람이랑 아무리 대화를 해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. 이 사람의 어떤 고유한 생각이나 감정을 들을 수가 없어요. 더 알아가려는 노력을 하기 지치겠죠. 집착이 오히려 대화에 좋지 않다라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. 아마 습관적으로 집착하는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. 제가 정말로 이거 고치는 게 어려웠거든요. 어떻게 생각을 바꾸면 좋으냐? 습관적으로 대화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. 그러면 그 순간에 딱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보세요. 나 지금 또 정답 찾으려고 하네. 아니야. 편하게 생각하자, 편하게. 상대에 대한 내 반응이나 어떤 대답의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걸 멈추잖아요. 그러면 그 즉시 자유롭고 유연한 대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. 조금 더 대답이 산뜻해지고 좀 가벼워져요. 내가 부담스럽고 좀 피하고 싶었던 대화가 오히려 재밌어지고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. 생각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느껴지는 게 달라요. 그러니까 나를 편하게 만드는 주문을 우리 집착형에 속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부담형이 있습니다. 다른 말로는 오버액션 유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공감이 안 되는데도 공감되는 리액션을 하고 웃기지 않은데 과하게 웃거나 텐션을 좀 억지로 높이려는 행동을 많이 보입니다. 집착보다는 의무감이나 강박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활발히 밝게 재밌게 이런 강박이 드는 이유가 그 근간에는 상대방을 좀 존중하려는 의도가 많이 섞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상대방과 나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해진 표현의 강도가 아니라 나의 어떤 독자적인 의지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반응을 해줘야 돼 라는 생각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인위적이죠. 상대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랬는데 이질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. 주춤주춤하고 멈칫멈칫하고 그러더라고요. 이게 이 정도로 반응할 그 사안이 아닌데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네. 과한 리액션 때문에 대화에서 좀 흐름이 끊기는 걸 경험하시는 분들, 그리고 그게 자존감이랑 연결이 되어서 고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 요거 방법 추천드립니다. 대화를 할 때 몸을 가만히 두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. 근데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. 이게 일반적인 성인들이라는 기준을 잡는 것도 웃기지만 보편적으로 되게 감탄사 정도. 진짜 특이한 경우에 뭐 환호성, 박수 요 정도 하지 리액션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몸을 가만히 두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안정되고 어른스러워 보이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.
내가 너의 말을 지금 잘 경청해서 이해하고 있어 라는 어떤 안정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요. 과한 리액션 때문에 좀 대화에 지장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몸을 가만히 두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. 리액션이 큰 게 장점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.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. 그래서 내 리액션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몸을 가만히 두는 연습을 통해서 내 반응을 적재적소에 알맞게 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대화 스킬을 가져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대망의 마지막 유형이 찾아왔어요. 마지막 유형은 공포형입니다. 공포형 유형의 경우에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걸 기피하고 심하게는 공포까지 느끼는 유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을 포함시킨 이유는 공포형임에도 재미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우울이나 불안이나 긴장도가 높은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연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하는 걸 극복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마지막 유형으로 공포형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포형이신 분들은 머리로는 극복해야지, 먼저 내가 다가가서 말을 걸어봐야지 하는데 이게 몸이 안 따라줍니다. 내가 증상 컨트롤이 어렵다 하는 수준이라면 병원 진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치료를 꼭 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. 내가 치료도 받고 있고 조금 더 노력하고 싶다, 혹은 내가 내 상태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포를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이 트라우마입니다. 과거에 겪었던 어떤 고통, 어려움, 분노, 슬픔 이런 강력한 감정들이 내 안에 큰 상처로 남아서 각인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. 생존 본능 입장에서는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 끔찍한 경험들을 다시 겪는 게 너무나도 싫을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비슷한 상황이 닥칠 것 같다 하면은 바로 회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. 그런데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거든요. 회피했던 모든 어떤 유사한 경험들이 나한테 풀지 못한 숙제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.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? 그 당시에는 위험할 것 같아서 피했는데 사실은 다른 상황이고 다른 사람이고 나도 달라졌잖아요.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. 그런데 나는 그걸 마주하는 게 무서워서 피한 거잖아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너는 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니? 너 그러는 거 약해서 그런 거야.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. 그러면 나는 생각하겠죠. 울면 안 되는구나. 다른 사람 앞에서. 눈물이 나는 상황을 회피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잘못된 믿음이 생겨나게 돼요. 잘못된 믿음. 이런 거요. 감정을 표현하는 건 미성숙한 거야. 감정을 표현하는 건 미성숙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. 이런 잘못된 인지 왜곡이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인지 왜곡들이 쌓여서 대화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고 심하게는 대화에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지경까지 오게 되는 거죠. 제가 공포형일 때 자주 했던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. 공감 가는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거야. 내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, 내 진짜 모습을 보이면 모두가 나를 떠나갈 거야. 이 감정을 들키면 나는 무시당할 것이다. 실수하면 버림받는다. 만만하게 보이는 순간 공격당한다.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. 이런 생각들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거든요. 내 트라우마와 그걸 회피하려는 나의 합리화가 만들어낸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.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. 나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생각들을 믿지 마셔야 합니다. 정말 있는 힘껏 거부하고요.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요. 불신하고요. 거부하고 밀어내야 돼요.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생각들이 나를 지킬 수 있었던 건 그 당시 트라우마일 때일 뿐이고 지금은 이런 믿음들이 나에게 해당하지 않아요. 오히려 나를 붙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지 왜곡을 반드시 인식하고 교정해서 변화의 계기를 스스로에게 계속 제공을 해야 돼요. 그리고 그 방법들이 글쓰기, 운동, 명상, 치료가 될 수도 있겠죠. 상담이 될 수도 있겠고요.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다 해봤어요.
치료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글쓰기도 해보고 많이 다 해봤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됐던 건 글쓰기와 명상입니다.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됐었고요.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거 3가지 쓰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쳐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길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만큼 긴 만큼 공포를 극복했을 때 오는 인생의 어떤 가치가 정말 180도 달라지거든요. 모든 사람들이 내 편 같고 모든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생기고요. 사람이 재미를 넘어서서 되게 매력적이고 함께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되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내면의 상처를 극복한 사람들은 강인함이 좀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. 공포형이신 분들에게도 멀리 보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하나씩 고쳐나가 보시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의 영상 주제는 대화할 때 이 3가지만 하지 말아보세요. 그러면 당신도 재밌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. 라는 주제였습니다. 그런데 제 경험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포 치료까지 오게 되었고 좀 이야기의 범위가 넓어진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정말로 누구나 재밌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. 누구나 어떤 유희성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고 정말로 각자만의 흥미로운 지점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이 단순히 재밌는 사람 되는 법을 알려주기보다는 인생 자체를 즐기고 내 삶에서 재미를 내가 실제로 느끼고 그런 긍정적인 기운이 다른 사람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인생을 사는 법을 전해줄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각자가 다 이제 자신만의 고민을 가지고 있겠죠.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정말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또 영상을 봐주시고 이렇게 여기 끝까지 보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더더욱 도움이 되고 유익한 영상으로 매번 발전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. 다음번에 또 만나겠습니다. 안녕!